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에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지만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출마의 변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하냐란 질문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의 긴 대선 출마 연설은 시작됐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국민들은 왜 집과 일자리가 없고 살림은 어렵냐는 겁니다. 그래서 양 지사의 대선 출마 일성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도정 철학이었던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의 해법을 국정에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4, 5인 가정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면제 혹은 15만 원 이하로 공급해 화제가 됐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00만 채를 짓고 공공주택 비율도 20%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청을 신설하고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4로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균형 발전을 역설하며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청와대 이전을 통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고른 균형 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 지사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이고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도시로 전환을 시도했을 당시 22일 동안 삭발 단식했던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출마 선언식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허태정, 이춘희, 이시종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양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마 선언은 박용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재명, 정세균, 이광재 등 유력한 후보들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천안시청 공무원 7명이 확진돼 청사 건물이 처음으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시청 5층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해당 층 근무자를 검사한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대상을 시청 전 직원으로 확대한 뒤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재택근무를 명령하고 10일부터 오늘까지 시청 방문자들에 대한 검사도 당부했습니다. 대전에서도 대덕구 중리동 교회 교인 6명 가운데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들의 가족 등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으며 확진자 가운데는 유치원생도 있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산과 부여 등에서도 소규모 확산이 계속되며 대전, 충남에서 모두 3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 보문산 중턱에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가 건립됩니다.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3월에 착공하게 되는데요. 친환경, 탄소 중립의 가치를 지키면서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는데 고층의 목조 건축물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기대됩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보문산 중턱 해발 197m에 설치된 전망대인 보운대. 지난 1995년 지어진 2층 규모로 전망대라고 하기엔 너무 낮은 데다 노후화됐습니다. 대전시는 2006년부터 보문산 뉴 그린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전망대를 지으려 했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도심에서도 가깝고 경치도 좋고 한데 그동안 좀 많이 낙후돼 있어서 관광객 유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전시가 보운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 면적 1,14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50m 높이 고층 목조 전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산린 훼손 최소화를 위해 국산 목재를 주자재로 쓰고 철근, 콘크리트를 부자재로 쓰는 하이브리드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목조 전망대인 오스트리아의 피라미덴 코겔이나 스페인의 메트로 파라솔 같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목조 건축물은 자재를 옮겨와 현장에서 모듈 공법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등산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 전망대는 내년 3월 착공해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내부에는 전망 카페와 어트랙션 요소를 감안한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대전 시민의 어떤 애환도 있고 정서적인 추억이 어린 곳이고 우리 대전 시민뿐만이 아니라 또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또 보문산 개발의 양대축인 오월드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월드와 보문산성, 전망대를 서로 연결할 계획인데 모노레일이나 곤돌라 등 연결 방식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경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가로림만 국도 38호선이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신규 노선으로 반영됐습니다. 현재 서산시 대산읍 독권리인 국도 38호선 기점을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연장하고 충남도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연륙교를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연륙교 건설 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가 단 5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43층 높이로 중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8월 말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설과 신세계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 복합 쇼핑 공간이 들어설 텐데요.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류재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높이 193m로 대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43층 사이언스 컴플렉스 빌딩이 우뚝 솟았습니다. 총 사업비 6,300억여 원을 들여 신세계가 건립 중인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지상 9층인 사이언스몰과 43층인 사이언스 타워로 구성됩니다. 왼쪽 사이언스몰엔 신세계 백화점이 중심인데 국내 3위 규모의 백화점으로 명품점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영업 면적만 9만여 제곱미터에 달해 기존의 갤러리아 백화점의 5만 4천여 제곱미터를 상회합니다. 카이스트와 신세계가 함께 만드는 테마 과학관과 스포츠 테마파크,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쿠아리움 등 과학체험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도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또 옥상엔 15,000여 제곱미터의 초대형 정원이 꾸며져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43층 사이언스 타워엔 과학 관련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는 사이언스 센터와 신세계 특급 호텔, 그리고 193m 높이의 전망대 등이 들어섭니다. 대전이 과학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언스 컴플렉스 안에는 호텔과 쇼핑 시설이 대거 들어서게 되는데요. 회의 산업에 중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형 유통기업들이 본사는 서울에 둔 채 지역 자금을 유출해 간다는 지적에 대해 신세계 측은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기업 대전 신세계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 채용 박람회를 열고 3,000명가량을 채용할 예정인데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법인으로 출범하는 저희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80% 수준으로 8월 말 완공 예정인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개점과 함께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과학을 테마로 한 중부권 최대 관광 레저 쇼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8월 말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개점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와 대전 신세계가 소상공인 상생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 협력 계획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지원, 지역 우수 상품 판로 개척, 대규모 일자리 창출,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을 펼치게 되며 어려운 지역민 돕기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오늘 세종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 지사와 함께 대선 출마 이유와 비전,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양승조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이제 10개월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하셨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왜 대선에 나서시게 됐는지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걷어내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3대 위기를 극복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도권 집중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상태가 더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발전을 취해야 된다. 그런 일에 어떤 그 충남 지방행정을 경험했던 제가 적임자다라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한민국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실업자 중에서 약 3분의 1 청년들이 실업자를 차지하고 또 청년들은 폭등하는 주택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좌절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많은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청년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게 출마의 동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마 동기를 밝혀주셨는데 지사님의 경선 출마와 더불어서 충청연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계기로 이른바 충청 대망론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님이 검찰로서는 훌륭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충청권 대망론은 맞지 않다. 언어 도단이고 좀 어불성설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총장님께서는 충청인이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활동하시고 그런 적이 없으시고요. 충청권과 아버님이 고향이라는 거에는 그 연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뭐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충남 6.3혁명 희자라든가 이걸 통해서 사선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22일간 단식 투자하면서 늘 충청인과 함께 호흡을 했고 애환을 함께 했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충청권 대망론이 있다면 그 대망론이 적임자라고 할 수 있지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언어 도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 대망론의 적임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선 출마의 좀 슬로건, 핵심 정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슬로건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컨대 대한민국 2인당 제표가 원화로 계산하면 3,747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건 근로자의 약 10%,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은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연소득이 1,200만 원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대한민국 무주택자가 한 43.7%, 889만 호가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어디서 그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죠? 또 한 740만 명은 비정규직 일용직 분들,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균도 중요하고 1인당 소득도 중요하고 총 GDP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내 삶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 이걸 만드는 게 소중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에 합해주고 합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1위 슬로건을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제 슬로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선에 출마하셨는데 충남지사인데 출마 장소로 세종을 택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행정이 중심지도 하죠. 충청권의 한 군데를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출범하는 게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우리 양손주의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소적 의미가 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22일간 단식 투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장소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세종시를 출마 선언 장소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일 텐데요. 이재명 지사도 계시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선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님도 그렇고 정세균 대표님, 이낙연 대표님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또 이재명 지사도 이슈를 불러오고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죠. 또 이낙연 대표님과 정세균 대표님은 그분들이 인품과 역량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과 겨루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겨루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경선에 출마했으니까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전략으로 삼고 싶습니다. 먼저 본인이 본거지가 튼튼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에서 4선의 국회의원과 그 도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 뿌리를 박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충청권이 한번 결집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게 첫 출발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략은 대한민국의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분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3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것을 상당 부분 충청남도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서 두 번째 전략을 삼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충청도라는 게 국토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중간지대입니다. 또 늘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지리적으로도 중간이지만 늘 중원의 역할을 한 거죠. 화합하고 상생, 대한민국 커다란 지역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의를 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식 출마 선언 여러모로 이제 분주하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주일 사이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8살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중구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일주일 뒤에는 충북 옥천군 한 공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일부가 불에 탔고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애플 수박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예산군 신양면 재배단지에서 500여 통 출하가 진행됐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출하, 다음 달 2차 출하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인 애플 수박은 무게가 900g에서 1.5kg으로 운반이 편리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최근 1, 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